38화 중동전쟁 이란 혁명과 현재 비교. 첫 번째 그래프는 1979년 1월부터 1980년 4월까지를 나타낸다. 당시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있었고 유가는 14.85달러에서 39.5달러까지 폭등했다. 보다시피 금리는 상승했으며 달러도 강해졌다. 달러 인덱스는 검정색 화살표처럼 94.45에서 99.81까지 약 5.7% 상승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당시 미국의 총 원유 생산량과 순원유 수입량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1979년 1월 이후 원유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했고 원유 수입량은 하락했다. 현재의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당시보다 더 많이 늘어날 듯하다. 그러나 원유 생산량 상승으로 인한 이익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인한 타격이 크고 원유 생산량 증가폭보다 원유 수입액 하락폭 또는 수출량 증가폭이 클 듯하다.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979년 이후 상당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유가 상승기 끝무렵에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당시와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시 상승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가 급등만으로도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네 번째 그래프에서 표시한 부분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 표시한 부분과 같다. 비슷한 경우로는 1974년 중동 전쟁이 있는데 당시는 첫 번째 그래프와는 다르게 금리를 내렸고 석유 수입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당시는 유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나 중동 전쟁 당시에는 하루아침에 급등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1974년 중동전쟁 당시를 나타낸 것이다. 보다시피 1974년 중동전쟁 당시에는 달러가 10% 상승했고 유가는 3배 상승했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1910년 이후에 미국 원유 생산량과 원유 수입량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970년 하반기에 고점을 치고 하락하다 2010년대 들어서 급반등했다. 1990년 걸프 전쟁 당시에는 유가가 16달러에서 35달러까지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당시 금리는 동결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과거 패턴과 비교해보면 금값은 급등할 듯하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금값과 유가를 비교한 것이다. 1974년에는 83%의 금상승이 있었고 1979년에서 1980년 1월까지는 약 200%의 금상승이 있었다. 걸프전 당시는 금값이 12% 상승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만약 1974년, 1979년, 1990년 당시와 같은 공급 차질에 의한 유가 폭등이 있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듯하다. 물가 상승의 가속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당장은 인플레이션 가속이 발생하겠지만 잠재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그래프처럼 걸프전의 경우가 그랬다. 일부에서 말하길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니 원유가 폭등은 호재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유가 상승은 일부 기업에게만 이익이 있을 뿐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경기 위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매우 크게 확대되고 설사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달러는 강해지며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박이 매우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그 후에는 높은 장기 국채 금리와 강달러 그리고 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전통적인 침체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그래프를 보면 유가 폭등 후 높은 유가가 유지되거나 완만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매우 크게 낮췄다. 왜냐하면 상승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